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JCN 건강플러스 홍관입니다. 최근 턱관절 관련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턱관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턱관절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직 증가와 더불어 인터넷 발달,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잘못된 자세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로 인해 턱관절이 균형을 잃어 다양한 질환을 불러온다는데 JCN 건강플러스, 오늘은 턱관절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생기나라 한의원의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턱관절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턱관절 관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턱관절 관련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턱관절 관련 질환에는요, 턱관절 자체의 문제인 개구장애, 입을 벌려지지 않는 경우죠. 보통 3개까지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2개만 들어가거나 잘 안 벌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턱관절 자체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턱관절이 음식을 씹어 먹거나 할 때 아픈 경우도 있고요. 또 귀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코가 막히거나 또는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저하, 두통, 목 디스크, 어깨나 목이 아프고 뭉치는 거, 그리고 또 목 수술하고 나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아픈 거, 두통, 어지러움 증상, 틱, 뚜렛, 사경증, 고개 이렇게 돌아가서 안 돌아오는 그런 증상들이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인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는 교원성 질환 같은 경우도 치료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공황장애, 심장이 안 좋아서 자다가 이렇게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일어나는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관련이 되고요. 전신에 있는 모든 증상들이 턱관절하고 관련에 대해서 치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턱 관련 질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넘어갈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턱관절 관련 질환이라는 걸 잘 아시는 의료인들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인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 합쳐서 이쪽 관련되는 공부를 하신 분이 한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여기저기 아픈데 치료해봐서 잘 안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턱관절 관련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새끼손가락을 귀 속에 넣고서 입을 이렇게 벌렸다가 닫았다 할 때 좀 걸리거나 불편하다든지 또는 이 양쪽 관자놀이 쪽에 턱관절에다가 손 양쪽 검지를 대고서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할 때 아프다든지 또는 좌우가 다르게 다친다든지 또는 손가락이 3개가 안 들어가거나 또는 입을 벌리고 닫거나 할 때 입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하면 턱관절 관련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하면 좋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사례 중에 또 보면은 이분이 왼쪽 얼굴이랑 그리고 혀뿌리 쪽에 마취주사 맞은 것처럼 발음이 어눌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뇌사진을 찍어봤어요. MRI까지 찍어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목뼈가 약간 역시자형으로 약간 커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정을 해줬더니 한 번만 치료했는데도 80% 증상이 호전이 된 부분이 있었죠. 예, 턱관절이 인체의 중심축이 되는데 그 축을 잡아주면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턱관절 질환들은 왜 발병하게 되는 건가요? 턱관절 관련 질환이 발병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것들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음식을 한쪽으로 씹거나 목뼈가 1, 2번이 틀어지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닫고 할 때 그 움직이는 축이 목뼈 1, 2번이 되기 때문에 목뼈 1, 2번이 틀어지면 머리로 가는 이 대후두공이라고 하는 이 머릿속으로 신경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밑에 있는 1번 목뼈 환추가 틀어지면서 이 공간을 좁게 하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게 되고요. 신경이 눌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또 혈관들도 같이 뭉치게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뇌로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뇌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뇌에 붙어 있는, 머리에 붙어 있는 눈이나 귀나 코나 혀 정도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는 척추전체, 내려가서는 각 조직 신경들의 문제들이 같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 턱관절 관련 질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턱관절 관련 질환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죠. 네, 오늘은 어지러움증 환자 케이스하고요. 두통 환자하고 안구 건조증, 그리고 불면증, 몸저리는 환자, 그리고 목 디스크 수술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같이 했던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다 치료할 때 100분의 5mm라는 아주 미세한 진단 장치를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측정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치료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턱관절이랑 두통, 뭐 네. 어지럼증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연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턱관절 옆으로 지나가는 12개의 뇌신경 중에 9개의 뇌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뇌신경들이 눌리거나 뭉치거나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나 또 뇌가 영향을 받아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특히 턱관절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는 뇌척수액은 제대로 순환하기 위해서 우리 턱관절이 깨어 있을 때는 30초에 한 번, 잠잘 때는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침을 삼키게 됩니다. 침 삼킬 때 이 턱관절에서 부정적인 신호가 생기면서 뇌에 안 좋은 신호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뼈가 틀어지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막아주고 정상적인 위치로 계속 가져가 주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음식을 한쪽으로 씹는 편척 저작입니다. 이 음식을 한쪽으로 씹으면 자동차 핸들 한쪽을 꺾어놓고 계속 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음식을 한쪽으로 씹어들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치아가 없는 경우죠. 손실되어 있는 치아를 방치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고요. 요즘 또 교통사고 후유증이 많죠. 외부에서 충격이나 떨어지거나 하는 외상 같은 경우도 있고, 일체의 부정교합, 그리고 단단한 음식, 뭐 예를 들면 오징어나 아니면 딱딱한 음식 같은 거 씹어먹는 거나 끔을 오래 씹는 경우도 되고요. 이갈이 또는 막대사탕이나 아니면 손톱 깨물거나 아니면 손가락 빠는 것 같은 잘못된 구강 습관도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유전적이나 선천적인 이상도 있고 평소에 잘못된 습관, 예를 들면 이렇게 턱을 이렇게 한쪽으로 괴고 있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별로 좋지 않고요. 또 운전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모니터 너무 낮게 보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장시간 이렇게 스마트폰 서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있는 경우도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참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이나 두통 환자들은 그럼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100분의 5mm의 미세한 측정제를 가지고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쪽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서 턱관절이 이렇게 틀어져 있었을 경우에 이 틀어져 있는 턱관절을 바로잡아주는 걸 하게 되죠. 이 턱관절이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 조그맣게 치우쳐져 있는 걸 알고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측정한 턱관절의 높이만큼 정상적으로 균형을 잡아줘서 이런 맞춤형 장치를 만들어줍니다. 맞춤형 장치를 만들어줘서 착용시키고 있으면 착용하는 중간 내내 정상적인 시그널을 이 턱관절에서 뇌에다가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틀어져 있던 목뼈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막혀져 있던 게 뻥 뚫어지면서 뇌도 해롱되던 게 말끔해지고 주변에 있는 눈이나 코나 이런 데가 좋아집니다. 보통 치료하면 그 자리에서 코가 막혔던 분들은 코가 뻥 뚫리고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뚫린다는 분들도 있고, 만성 피로가 있거나 목인 어깨 쪽에 뭉쳐있는 분들은 목인 어깨가 아주 편해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거, 균형 이런 걸 균형 잡아주게 하는 건데 그 균형을 찾는 단위가 100분의 5mm 아주 미세한 걸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한약과 침처방울을 통해서 같이 좋아지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 치료 사례를 함께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이분은 두통이랑 안면 비대칭이 있던 분이신데요. 좌측과 우측을 보시면 오른쪽이 약간 좀 도톰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치아가 아래쪽 치아가 하나 정도만큼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고요. 위쪽 치아도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한 8개월 정도 치료하면서 가운데 쪽으로 좀 많이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참 재밌었던 게 첫날 치료받으시고 저희 한의원 문 열고 나갈 때까지만 안 아프셨고 계속 아프셨어요. 두 번째 날은 문 열고 나가서 버스 정류장까지 갈 때까지 안 아프셨고요. 세 번째는 버스 타고 한 서너 정거장 갈 때까지 안 아프셨고, 이런 식으로 안 아픈 시간이 조금씩 증가하시는데 안 아픈 시간이 최대 2시간 정도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호전되는 사이에 한 8개월 정도 사이에 두통의 정도는 계속 10에서 9, 8, 7 이렇게 해서 한 1 정도까지 거의 90% 이상이 좋아지셨고 그런 기타의 상황들도 많이 개선이 됐던 분입니다. 이분 또 목뼈를 정상적으로 받쳐주니까 바로 잡히면서 머리가 좋아지게 되고 또 다른 전신 증상들도 같이 뭐 소변 자주 보거나 소화불량이거나 피로했던 거, 목 뻐근했던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호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케이스십니다. 네. 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10년 된 두통 환자신데 한국 오신 지 7년 되신 분이십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셨는데
TBA라고 하는 이 표준형 장치를요 착용하시고 TBA 운동법이 있습니다. 착용하고 입을 크게 벌렸다 닫았다 하고 목 운동하는 게 있는데 입을 크게 벌렸다 닫았다 하는 3번만 하고 났더니 두통이 10년 동안 있었던 두통이 없어졌어요. 이분은 두통이 있으면 아침 낮을부터 해서 심할 때는 오후까지 더 심할 때는 구토도 하고 있던 분인데 착용하시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놀라서 너무 빨리 나아지셨는데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시자고 그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봤더니 이렇게 역시자 형태가 약간 있는 경추의 모양, 목배 모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니까 이분한테 피로감이나 턱 소리 그리고 허리 밑에 통증, 손목의 통증과 코 막히는 증상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걸 같이 치료하면서 점차 증상이 호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두통하고 목배 1, 2번이 정말 연관관계가 많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치료를 받게 되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뭐 치료 방법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단계별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네. 뭐 그 치료 기간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단계별로는 저희는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보통 4단계를 가지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요 TBA 장치라고 하는 표준형 장치를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100분의 5mm 편차지를 가지고 편차만 찾아내서 교정 치료해주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TBA 장치를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이 TBA 장치가 자가 치료를 해줍니다. 편차를 자가 수정해주고 면역을 자동으로 증강시켜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장치를 하는 방법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 FCST 치료의 핵심인 이 CBA 장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장치를 만들어주면 치료 효과는 거의 단계별로 한 10배 이상씩 아주 파워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벼운 분들은 1단계 치료를 한 두세 번 만에 좋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신 턱관절이 뻐근해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 오늘 두 번째 오셨는데 오늘 치료해드리니까 한 90% 이상 나아지신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4단계 치료를 30배 이상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치료하고 있는 사례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중에는 한 30회 치료 정도로 거의 90% 나아지신 분도 있고 또 간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뇌전증 환자죠. 한 200회 이상 지금 또 치료하고 있는데 한 90% 이상 좋아지신 분도 있고 또 시력이 많이 저하되신 분 같은 경우에도 200회 이상 치료하고 있는 분도 있으시고요. 보통 이제 그 환자분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하는 횟수는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턱관절의 모양도 아주 중요하게 되죠. 예. 네, 계속해서 사례 한번 살펴보죠. 네, 이분은 15년 전에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핀이 박혀 있고요. 3년 전에 회사에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압박골절이죠. 핀 사이에 이렇게 조금 짜부러져 있는, 찌그러져 있는 뼈가 있죠. 그래서 저 뼈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핀을 박는 수술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수술 이후부터 허리랑 발목 통증과 어깨 그리고 손목의 통증과 좌우에 손이 저리기도 하고 팔꿈치도 아프고 넓적다리도 불편하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한 달 정도 치료받으시면서 한 70% 이상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대구로 이사 가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울산에 오셔가지고 몇 번 더 치료받으시고 한 90% 이상 좋아지시고 난 이후에는 지금 안 오시고 있으세요. 잘 생활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목을 치료해주면 턱관절 이용해서 목을 치료해서 중심을 맞춰주면 전체적인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죠. 네, 이분은 안구건조증으로 인공 눈물을 많이 넣었던 분이신데요. 아침에 한 두세 방울, 많게는 한 서너 방울까지 넣으셨던 분이셨는데 이 눈과 귀와 코는 목뼈 2번에서 나온 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특히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라이트, 오른쪽인데요. 오른쪽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과 왼쪽에 화살표되어 있는 두 군데를 보시면 오른쪽이 조금 좁고 왼쪽이 넓습니다. 이게 목뼈 1, 2번이 약간 중심이 틀어져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를 해줘서 목뼈 1, 2번 사이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오게 되면 눈물 넣는 게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은 인공 눈물 안 넣고 지내는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아주 이렇게 두통도 없어지고 그리고 피로도도 줄어들고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20대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참 턱관절이랑 안구건조증이랑 연관돼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요. 입을 벌리고 닫고 할 때 그 중심축이 목표 1, 2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참 신기합니다. 네, 신기한데요. 저도 질환이 이제 신기합니다. 근데 앞서 그 침이나 뭐 한약 치료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당연히 병행합니다. 우리가 제가 치료하는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균형이고 두 번째가 순환입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침 치료는 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다른 일반 한의원에서 다 치료하는 것이 결국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치료인데 그
침은 기운을 균형을 맞춰주는 거고요. 한약은 기운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까지 더 효과가 좀 더 빨리 나타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죠. 순환이 좋지 않은 곳을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위아래 온도나 좌우의 온도 또는 앞뒤의 온도 차이 또는 균형의 차이를 같이 보면서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사람은 균형이 맞으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류현진 선수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어보면 좌우가 대칭입니다. 대칭인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고 파워풀하고 그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끈기나 여러 가지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대칭인 사람들 되게 미인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죠.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죠. 네, 이분은 안구건조증만 아니라 어지럼증까지 같이 있는 경우죠. 오른쪽 목뼈 사진을 보시면 머리하고 몸통에서 목뼈가 약간 이렇게 정면 사진에서는 목뼈가 일자여야 되는데요. 약간 커브가 생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측면 사진에서 보면 목뼈가 오히려 조금 더 서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으시죠. 이분은 어지럼증이 좀 심해서요. 회사 내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아서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그랬던 분이십니다. 또 이분이 누우면 천장을 바로 못 보세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누우면 반드시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고 있으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치료하면서 바로 천장을 볼 수 있게 되고 치료하면서 천장을 보는 시간도 점차 증가하게 되셨죠. 처음에는 한 1분 3초 정도밖에 못 있었는데 네. 치료하다 보니까 2분 50초, 5분 20초 또 몇 번 더 치료하고 나니까 9분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됐었고 그 이후에는 해보니까 12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것만 아니라 요통이나 어깨 통증, 피로감, 어지러움증, 또 소화불량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셨죠. 이분 한 40회 정도 치료받으시고서 정말 많이 좋아졌던 분이십니다. 삶의 질이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관계나 그런 부분들도 훨씬 많이 좋아졌던 분이십니다. 네. 또 다음 사례입니다. 네. 이분은 어지럽음도 조금 있었지만요. 불면증이랑 불안감, 그리고 몸저리는 거, 두통 같은 게 있었죠. 어지럽고 목 어깨가 아프고 턱에 소리가 나요. 이렇게 와서 치료받으셨는데 치료하다 보면 지금만 아니라 이전에 아팠던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들도 치료를 해서 같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한 5년 정도는 젊어진 얼굴들이 많이 되시고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요. 정말 좋아들 하세요. 예. 이번 또 보면은 목뼈 1번이 조금 일자목이시고 축추도 약간 틀어져 있는 거. 목뼈 2번에 보면 저희가 2번 축추에 극돌기인데요. 극돌기가 약간 한쪽으로 틀어져서 중심이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저 목뼈 2번이 한 1도에서 보통 한 5도 정도만 틀어져도 아주 큰 문제들이 생기는 분들이 여러 있으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틀어져 있는 각도하고 완전 비례 관계는 아닙니다. 조금밖에 틀어져 있지 않은데도 증상이 심한 분이 있는가 하면 좀 많이 틀어져 있는데도 증상이 적은 분이 있으세요. 그건 우리 몸에서 다른 여러 부분들에서 이렇게 보완하면서 증상을 줄여줄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목 디스크나 두통, 어지럼증은 일상생활이랑 좀 연관이 깊은 것 같은데요. 네. 치료 후에 호전이 됐다 하더라도 좀 재발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까요?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무리하지 않으시고 과로만 하지 않으신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 TBA 장치를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잠잘 때 TBA 장치를 거의 착용하고 잡니다. TBA 장치만 제대로 착용하시고 주무셔도요. 네. 재발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픈 부위가 디스크냐, 비염이냐, 두통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좀 달라지나요? 아니요. 치료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게 참 신기하죠. 환자분들이 물어봅니다. 난 어깨가 아픈데, 나는 목 디스크 때문인데, 나는 허리가 아픈데, 나는 허리 디스크가 파열됐는데 왜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느냐. 그건 우리 척추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함 때문에 그런데요. 로벳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잠깐 보실게요. 예, 보시는 것처럼 목뼈 1, 2, 3번하고 허리뼈 5번, 4번, 3번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목뼈를 교정을 해주면 허리뼈가 같이 움직여지게 되고요. 또 목뼈는 7개, 허리뼈는 5개입니다. 근데 흉추는 보면 12개죠. 그래서 목뼈가 상부 흉추 7개에 영향을 주고 허리뼈 5개는 또 하부 흉추 5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목이 바르게 되면 척추 전체가 바르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같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것 외에도 이제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균형기나 또는 골반균형기, 그 외에 이제 해독이나 청열해독요법이나 생기해독요법 또는 약침요법 같은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고요. 이 모든 치료 방법은 한의학적인 이론과 근거에 의해서 균형과 순환을 해주게 되면, 그리고 배독이 되면 나갈 건 나가게 해주고 들어오게 해주면 인체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참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생활 속에서 턱관절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요, 음식을 양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빠진 치아가 있거나 없는 치아가 있으면 그걸 해는 넣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질긴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 같은 건 적게 드시고, 끔 씹는 건 한쪽으로만 씹지 마시고 양쪽으로 골고루 씹어 드시면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머리, 가슴, 골반이 정면과 측면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거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다, 다 잘 될 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그림이 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그릴 때도 보면 흰색으로만 칠하면 그림에 명암이 없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명암이 밝게 생기는 거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잘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조미료나 패스트푸드는 조금 적게 드시고요. 많이 웃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해지십니다. 네, 지금까지 턱관절 관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고요. 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으로 TBA 착용하시고 바른 자세 하시면 좋습니다. 이 햇볕 자주 쬐시는 것도 좋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이 엔돌핀은 몰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빠른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턱관절 관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든 병이 그렇듯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올바른 자세가 턱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생기나라 한의원의 최기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가요?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